7월 5일 목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본이 엊그제 이 월드컵에서요 졌습니다. 벨기에한테 2대3으로 졌는데 끝나고 난 뒤에 경기장 전체를 일본 관객들이 깨끗이 치웠고 일본 라카룸에는 선수들이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퇴장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거의 다 이겼다가 마지막 순간에 경기가 종료되기 직전에 한 방 맞아서 져서 울고불고 난리를 칠 만한 입장이었지만은 아름답게 퇴장하는 모습은 우리도 배워야 될 거라고 봅니다. 자, 지금 서울 시내에 길고양이가 한 20만 마리 있다는데요. 최근에 중성화 수술 등을 해서 13만 마리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소개했듯이 이스탄불에 갔는데 간선도로 이 옆에 도로가 파여서 구멍이 났는데 거기에 길고양이가 새끼를 낳았는데요. 주변의 주민들이 이렇게 바리케이트 같은 거를 치고 고양이를 보호하고 새끼를 먹이를 주고 아주 이렇게 보살피는 모습을 보고 놀랐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이 이스탄불에 이 길고양이에 관한 영화도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언제 한번 봐야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서울에는 이 길고양이들 쉼터를 이 아끼는 사람들이 만들어주면 그걸 이렇게 파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길고양이가 사람한테 와서 물기를 합니까? 기껏해야 울거나 조금 쓰레기통을 뒤지거나 이런 부분밖에 없는데 그런 것도 먹이만 좀 주변에 나눠서 주고 잘 보살피면 그럴 일도 없을 건데 굳이 그렇게 말도 못하는 미물들에 대해서 폭력성을 드러내는 우리 사회, 이게 정상적인가? 지난번에 강진에 여고생을 죽인 사람이 키우던 보신탕용 개 200마리는 어디로 갔을까? 참 궁금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고 우리 사회의 이 폭력성이 우려스럽습니다. 자, 뉴스 브리핑 하겠는데요. 오늘 첫 번째로 이 폼페이오가 2박 3일 일정으로 내일 북한에 들어갑니다. 가서 김정은과 단판을 지어서 비핵화 일정을 받아오겠다 이러는데 미국 내에서도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요. 북한이 비핵화할 의사가 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김정은은 군부가 안 따라와 답답하다라고 토로하며 폼페이오 상대를 김영철에서 리용호로 교체를 했다고 합니다. 자, 김영철은 군 출신으로 통전부장을 하는 대남 선전 이 강경 전술의 이 대표적 인물이고요. 이용호는 스위스 대사로 과거 이철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김정은을 어릴 때부터 중학교 때 김정은, 김여정을 대리인격으로 보살폈던 인물이고 김정은이 후계자로 북한에 귀국한 이후에 북한의 이 대외 경제적인 부분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다가 김정은의 이제 등장 이후에 외무상을 맡아서 북한의 외교를 관장하고 있는 훨씬 세련된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용호가 이 협상에 나선다면 김영철보다 훨씬 더 유들유들하게 이렇게 협상을 할 거라고 보는데요. 다른 한편으로 보자면 미국이 상대하기는 김영철보다 이용호가 훨씬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용호는 개인적으로는 성격도 좀 온건하고 평판도 괜찮습니다만은 김정은에 대한 충성심 하나는 북한의 누구보다도 뛰어난 사람인데 이 이용호가 미국을 괴롭히기 시작을 하면 미국이 과연 이 감당을 어떻게 할까 하는 걱정까지도 되고요. 폼페이오 수준으로 이용호가 커버가 될 거냐. 지금 김정은이 미국이 전략을 짜놓고 나름대로 관철시키려고 오면 익숙해진 파트너를 싹 바꿔서 상대방이 김영철과의 협상에 대비해서 준비해온 전략들을 무력화시키는 아주 교활한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군부가 안 따라온다. 웃기는 이야기죠. 북한 같은 1인 독재 국가에서 군부가 안 따라와요. 자, 미국 언론들은 북한이 비핵화를 실행에 옮길 의사가 없다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MBC 방송이 처음 이런 보도를 냈죠. 북한의 여러 비밀 장소에서 핵무기 제조에 사용되는 연료 생산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면서 북한이 미국하고의 협상에서 이 시설들을 숨길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 워싱턴 포스트는 북한이 핵미사일과 관련해서 미국을 속이는 방안을 찾고 있다는 결론을 미국 국방정보국이 내렸다고 보도를 했고, 월스트리트 저널과 CNN도 같은 취지의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미국의 이런 보도들은 익명의 행정부 관리나 정보 관계자, 정보 당국 보고서를 인용해서 이렇게 북한이 비핵화 의사가 없이 오히려 핵 미사일 시설을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타이밍이 폼페이오가 세 번째로 미북 회담 이후에 지금 처음으로 북한을 방문하기 직전에 이런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보도들의 기본적인 목적은 트럼프가 북한에 대해서 이쯤 되면 실체를 알고 경각심을 분명히 좀 가져라. 북한을 신뢰하고 그를 달래서 협상을 해서 뭔가 결과물을 얻어낸다라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런 어떤 부분이 들어 있습니다. 물론 트럼프나 트럼프 지지자층에서는 미국의 언론들이 트럼프의 대북 대화의 성과를 깔아 뭉개려고 이런 언론들이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은 김정은의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을 높이 평가한다는 트럼프의 대북 정책에 대해 지금 반대하는 시각을 가진 행정부 일각에서 전면적으로 지금 북한의 비핵화 의사가 없다라는 증거들을 이렇게 유출시키고 있는 겁니다. 일종의 리크 게이트죠. 미국 같은 경우에 이 국가의 중요한 정보나 기밀을 유출했을 때 굉장히 크게 이렇게 조사를 받을 수도 있고 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유출이 되고 있음에도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해서 처벌해야 된다 말을 하지 못하는 것은 이런 논란을 가중시킬 때 더 치명적인 내용들이 공개됨으로써 한마디로 트럼프의 지금 대북 이 평화 사기 쇼가 그야말로 무망, 기대하기가 어렵다라는 부분을 확정시켜주는 일이 될까봐 지금 끓이고 있겠죠. 그래서 비공식적인 통로로 언론에 지금 공개되고 있는 이런 자료들로 인해 결국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속여가면서 적당히 비핵화하는 쇼를 하는 것이 어려울 거다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낳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적당히 기분은 나쁘지만 활용을 해서 북한의 이 압박용으로 협상용으로 쓸 수도 있다. 그래서 일부는 일부러 유출시키고 있다, 짜고 친다 하지만은 제가 봤을 때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미국의 아마 국방부나 군부나 강성 이렇게 이 대응을 요구하는 쪽에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지금 서로 집에 가겠다라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내가 책임지고 갈게. 이러니까 마음대로 유출시키라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내부에 지금 굉장히 대북 정책을 둘러싸고 혼란함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최근의 입장입니다. 자, 트럼프도 이 내용을 알면서도 계속 북한과의 비핵화가 될 것처럼 하고 있는데, 자, 미국 국무부는 최근에 이런 보도가 계속 나오니까 처음에는 노코멘트를 하다가 이제는 북한을 면밀히 감시할 거라고 하면서 긍정적인 변화를 위한 움직임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라고 하면서 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하고 상관없이 제가 볼 때는 북한이 이번에 군부를 핑계대면서 김정은이 답답하다고 토로한 부분은 결국은 이 북한 스스로가 폼페이오가 와봤자 비핵화가 될 것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자, 김정은이 문재인과 만나서 도보 다리에서 회담을 할 때, 또 이 미국 측과 접촉을 할 때도 북한의 군부에 대해, 강경파에 대해 답답한 심경을, 불만을 토로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그래서 김영철을 이용으로 바꿨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지난 4월 27일 판문점 회담에서도 군부가 내 방침을 잘 따라오지 않는다. 답답하다. 그렇게 말을 했다 하고, 최근에도 이 김정은이 군 현장 시찰 등을 가면서 또 노동신문 등에서 이 도발적인 보도들이 나오는 데 대해 답답하다라는 심정을 토로했다 합니다. 그래서 김정은이 미국과 접촉에서도 북한 내의 강경파들이 비핵화와 경제개혁에 대한 자신의 의지를 뒷받침하지 않고 있어서 힘들다라고 했다는데요. 자, 미국에서도 이 비슷한 이야기가 있다면서 보도가 되고 있는데, 김정은이 군부를 완전히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나아가서 김정은이 군에서 일어나는 일을 통제하고 있지 못하는 일들이 몇 가지 있다. 미국이 협상 때 이걸 고려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용으로 폼페이오의 이제 파트너를 교체했다. 원래 폼페이오가 국무장관, 한국 같으면 외교장관이니까 미국도, 북한도 외무상이 나서는 것이 맞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어떤 김정은이 평양에서 강경파 군부가 내부 한마디로 좀 반항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저는 이런 부분이 전부 거짓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볼턴이 이 미북 정상회담에서 김정은을 만난 일화를 소개하면서 김정은이 우리 둘이 사진을 찍어야 된다. 강경파들에게 당신이 그리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걸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볼턴과 화기애애한 장면을 연출하면서 이 북한의 체제 전복을 하려고 하는 트럼프의 술수다라고 의심하는 북한의 강경파를 설득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었다. 이렇게 말했다는데요.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이것이 쇼라고 확신을 합니다. 한국에 슬그머니 흘려서 미국에 들어가도록 문재인에게 4.27 판문점 회담에서도 흘렸고, 미국의 강경파라는 볼턴한테 또 김정은이 그런 말을 썩 흘림으로써 자기가 비핵화에 대해서 미국의 요구에 못 따르는 것을 익명의 북한의 강경파들 때문이라고 핑계를 삼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북한에 대해서 정통한 한미 군사정보당국은 북한 같은 사회에서 군부의 조직적인 반발이 있다는 것은 그건 거짓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 체제의 특성상 군부가 김정은에 대한 반발로 핵시설을 은폐하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한마디로 김정은이 한미 접촉 과정에서 잇따라 군부의 답답한 심정을 토로한 것은 비핵화를 갖다가 일정표를 내라는 미국 측의 강력한 요구를 빠져나가기 위한 일종의 미꾸라지 전술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들이 원하는 형태의 단계적, 동시적, 장기적 비핵화라는 걸로 이 1, 2년의 국면을 적당히 흉내만 내면서 미국에 적당히 만족할 수 있는 부분을 던져주면서 대외적으로 쇼만 해줄 거니까 비핵화 하는 척 한 2년 쇼만 하자. 그리고는 그 뒤에는 우리는 그냥 핵국가로 가겠다. 그 사이에 이 주한미군이나 더 나아가서 한미훈련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정리되어서 한미관계를 어느 정도 해체하는 쪽으로 가고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을 맺었으면 좋겠다. 이게 북한의 명확한 전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폼페이오가 이번에 가서 고위급 비핵화 회담을 정례화, 일정하게 뭐 한 달마다 두 달마다든지 만나는 식으로 해서 속도를 내기 위한 아주 구체적인 협상 스케줄을 요구할 거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자,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북한에서 이번에 비핵화 스케줄을 내는 것은 고사하고 협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합의라도 받아오면 다행이다라고 미국이 생각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북한은 이번에 이제 선심을 쓰는 양 하면서 폼페이오를 통해 보낼 미군의 유해에 대해서 과거는 한 구당 5만 달러씩 받았는데 이번에는 돈을 받지 않고 보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정은이 지금 매우 교활하게 돈 안 드는 미군 유해를 가지고 그걸 돈 안 받는 걸 가지고 생색을 내면서 미국을 지금 이번에 내용이 크게 많은 게 없을 수 있다. 나도 곤란해서 지금 군부를 외교 전문가로 민간인으로 바꾸고 있다. 협상 파트너를. 그러니까 내 입장도 좀 고려해 주라. 성인은 이렇게 뼈를 공짜로 보내지 않느냐. 지금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와중에 트럼프는 북한과 여러 좋은 대화가 잘 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 완전히 그냥 북한이 지금 그동안에 미사일 발사도 안 하고 핵실험도 없지 않았느냐. 그래서 세계가 모처럼 안정적이고 조용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없었으면 지금쯤 북한과 전쟁 중이었을 거다. 이렇게 자화자찬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과 무역전쟁을 시작하면서 굉장히 시끄럽게 전체 이목을 그쪽으로 또 돌리고 있습니다. 왜? 북한과의 지금 미북 회담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으면 이번에 폼페이오가 와봤자 돌아와봤자 이제 뭘 갖고 왔냐고 또 다 집중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폼페이오가 뭘 갖고 왔다라고 보여줄 게 별로 없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트럼프 너 뭐 하고 있냐니까 또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 중국과의 무역전쟁을 서둘러 가지고 시끄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은 미국이 이참에 중국과 끝을 보려고 한다. 그래서 무역전쟁이 아마 전 세계가 지금 소용돌이에 빠져들어서 난리가 날 거다 할 때 또 슬그머니 중국과 이렇게 딜을 하면서 또 바람을 살 뺄 겁니다. 그러고는 또 여기에 이쪽에 북한과의 관계에서 뭔가 진전이 있는 양 또 뭔가 건수가 있으면 또 띄울 겁니다. 이러면서 양쪽을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당분간 끌고 가려고 하겠지요. 그런데 과연 미국의 의회나 언론이 이번에 폼페이오가 돌아오면 무역전쟁이 중요하니까 우리 그쪽에 신경 쓰고 이거는 좀 잊자 이렇게 할 거냐? 그러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부터 이제 굉장히 시끄러울 일이 발생을 할 겁니다. 2부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